네, 농업에 관한 쓸모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신농사직설 코너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품질인증관리팀 고정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내용을 갖고 알차게 채워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유기농업자재 공시입니다. 일단 이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기농업자재 공시는 그 유기농업에 적합한 농자재를 이제 제품별로 이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농자재라고 하면 이제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유기농업에서는 이러한 그 화학비료나 농약을 일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유기농업 자재가 생겨났고 또 유기농업 자재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공시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유기농업 자재를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인 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 중인 걸까요? 먼저 그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가 그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농자재를 쉽고 편리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자재 선택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근데 사후 관리나 이제 품질 검사를 강화해서 우수 농업자재가 생산되고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있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저희 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그 2012년 3월에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간 제1호로 제가 지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저희 실용화재단을 포함해서 3개 기관이 공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단은 그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공시기관 1호로서의 신뢰도를 지금 쌓아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유기농업이란 어떤 것인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그 친환경 농업을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농업은 그 무농약 농업과 유기농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농업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사용하는 농업이고요. 유기농업이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게 되고요. 그 때문에 농가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이제 많이 써야 되는 농법이죠. 근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시켜서 토양과 수질의 보존 등 어떤 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유기농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는 그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그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2019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 수는 18,251호고요. 그다음에 인증 면적은 29,734헥타르로서 전년 대비 이제 농가 수는 17.5%, 인증 면적의 경우는 20% 증가함으로써 유기농산물 재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기농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유기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기농업은 이제 화학비료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윤작이나 기계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재배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작물 관리를 하다 보면 작물 관리가 아주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90가지 물질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이제 허용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허용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화학적 방법이 아닌 그 단순 물리적 방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토양의 물리성이라든가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퇴비, 또 광물질 등이 있고요.
또한 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식물의 추출물이나 천적, 페로몬 뭐 이런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기농업자재 연구 개발은 주로 어디서 또 이루어질까요? 유기농업자재 연구 개발은 주로 그 유기농업자재를 제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농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제 90가지 허용 물질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무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뭐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들 중에서 유기농업자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농산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유기농업자재 자체가 인축에 무해한 친환경 천연 물질을 사용하여서 만들기 때문에 모든 이제 농산물 재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기농산물의 경우 인증을 위해서는 유기농업 자재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유기농산물 재배에 사용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친환경 농산물 출하 현황을 보면 우리의 그 주식인 쌀 등 곡류가 약 35%로 가장 많았고요. 네. 상추, 고추 등 신선 채소류가 27%로 두 번째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곡류와 채소류에 유기농업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먹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내 그 유기농업자재 관리 제도의 도입은 이제 2007년 3월에 정부 주도의 그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는 그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 인증 제도로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고요. 2012년 3월에는 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등 3개 공시기관을 지정해서 공시 업무를 이제 민간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기존의 그 공시 및 품질 인증제를 공시제로 통합을 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유기농업자재 공시가 필요해졌던 이유,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인이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해서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통해서 원료의 물질이라든가 제조 공정, 안전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나 최종 소비자의 건강과 안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현재까지 공시된 유기농업 자재는 얼마나 되나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공시 제품 수는 이제 1,698개 제품이고요. 업체는 656개 업체입니다. 근데 이는 그 2018년 1,635개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약 33.8%포인트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기농업 자재가 공시를 받기까지 절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좀 거쳐야 할까요? 먼저 그 유기농업 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공시 사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시기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공시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이제 검토를 하고 현장 심사, 제품 심사, 그리고 서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제 공시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이 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공시를 담당하는 심사원들이 이제 서류를 갖고 네. 심사를 한 후에 이제 공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이제 최종 심의는 이제 내부, 외부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7인 이상으로 이제 구성된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이제 공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시 번호를 부여하고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공시 유효 기간은 지금 3년이고 이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는 이제 동일한 제품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가 필요하고 그밖에 간소화된 서류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여러 절차와 또 꼼꼼한 심사를 통해서 네. 이 유기농업 자재가 공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공시된 유기농업 자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적용 용도에 따라서 6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토양의 그 이화학성을 좋게 하는 이제 토양 개량용 자재가 있고요. 작물의 생육에 효과를 주는 그 작물 생육용 자재, 그리고 토양과 작물에 효과를 주는 이제 토양 개량용 및 작물 생육용 자재가 있습니다. 그 작물 병의 관리를 위한 병해 관리용 자재가 있고요.
해충 관리를 위한 충해 관리용 자재, 그리고 작물병과 해충 관리를 위한 병해충 관리용 자재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유기농업 하시는 농가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이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 즉 그러니까 분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좀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시를 받게 되면 공시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공시번호는 유기농업자재 제품의 포장재에 공시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이제 공시기관 번호, 그리고 자재 종류별 분류 기호, 그리고 일련 번호 순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공시 1-3-100인 경우는 1번이 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의 기관 번호이기 때문에 1번을 부여를 하고, 3번은 이제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인 경우 3번, 그리고 공시 순서가 이제 100번째이므로 100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시를 이미 받은 제품의 사후 관리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후 관리란 이제 공시를 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시 기준에 합당한지를 이제 조사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2회 이상 공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 검사와 현장의 제조 공정, 그리고 품질 관리 현황, 포장지 표시 사항 등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불량 유기농 자재 업체에 대한 품질 현장 점검을 또 확대한다고 하던데 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후 관리의 경우 이제 예. 공시 기준과 제품이 다르게 되면은 이제 판매 금지나 공지 취소와 같은 그런 행정 처분을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기농업 자재 자체가 환경과 유기농산물 인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기농업 자재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유기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또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유기농업 자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지 좀 현황도 궁금하고요. 수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유기농업 자재 해외 수출은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19년에 저희 재단에서 공시를 받은 제품 9개 제품이 이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에 지금 수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그 유기농업자재 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공시 제품에 대한 영문 공시서를 배부를 하고, 또 신속한 통관 절차를 위해서 자유 판매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수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기농업에 관심 생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서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유기농업 자재를 구입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농업인 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사업이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친환경 농업인 중에서 이제 경비의 그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목적으로 유기농업 자재를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서 연초에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자세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 농정부서나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보를 사실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꽤나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해주셨다가 지원 혜택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기농업 준비하는 분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저희 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의 그 분석검정 홈페이지 내에 있는 유기농업자재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기농업자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내 1호 유기농업 자재 공식 기관인데요. 올해 좀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 농업의 안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서 아무래도 유기농업자재 공시 확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이제 공시 제품이 그만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친환경 농업의 확대에도 이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시 후에 저희가 품질 검사 등 이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수 농자재를 생산하고 그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는
저희가 부적합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고자 이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앞으로 어떤 지원 계획 또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그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우수 농업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사업 중에서 농업인 등이 개발한 그 농자재의 효과 검증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농업인들이 개발한 농자재를 실제 적용 환경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그 유기농업자재의 해외 수출을 현재 고려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재단이 추진 중인 해외 박람회 참가나 또는 바이오 매칭 상담 지원 사업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유기농업자재 공시 확대를 통해서 우수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고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요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유기농업자재 공시 확대가 친환경 농업 확대로 좀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그래야 좀 소비자들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들이 많아지면 더 좋겠죠. 네. 네, 앞으로도 좀 든든한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농사직설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소매가 시황입니다.